QLD나 TQQQ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지금 이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냥 오래 들고만 있으면 언젠가 크게 벌겠지.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수익이 나도 못 팔고 손실이면 더 못 파는 이유가 뭔가? 1000만 원이 44억이 됐다는 숫자.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시간 규칙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간으로 매수와 매도를 고정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SOXL에서 통했던 논리를 QLD와 TQQQ에 그대로 꽂아 넣으면 단순히 수익률 자랑이 아니라 생존 가능한 공격 전략이 됩니다. SOXL 얘기부터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5년 데이터를 들고 와서 하락, 마감한 해 다음 해에 반등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간 하락이 있었던 5번 모두 다음 해는 상승으로 끝났고 평균 반등폭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이유를 반도체 재고 사이클로 설명합니다.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무너지고 감산과 재고 조정이 끝나면 수요가 붙으면서 주가가 폭발한다. 이 흐름이 대략 3-4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렇게 단순화합니다. 하락장이 끝난 다음 1월 초에 고민 없이 진입, 바닥이 어딘지 맞추려는 게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진짜 문제는 언제 파느냐로 옮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번 수익 실현 때 세금 22%를 내고 재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결과가 여기서 터집니다. 1년 보유, 1000만 원이 세후 약 2억 3,500만 원. 2년 보유, 2억 3,500만 원이 24억 8천만 원으로 점프. 3년 보유, 세후 44억 원. 그런데 4년 보유로 넘어가면 44억이 17억으로 반토막. 무지성 장기 보유는 약 15억 5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론이 너무 유혹적입니다. 딱 3년만 들고 팔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략이 매력적인 이유는 천재적인 예측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손을 떼는 규칙 때문입니다. 언제 살지와 언제 팔지를 차트감으로 정하지 않고 시간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이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적인 멘탈 붕괴를 막아줍니다. 이제 이걸 QLD, TQQQ로 가져오겠습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엔진 위에 올라탄 레버리지입니다. SOXL은 반도체 지수 레버리지입니다. 엔진이 다르니 숫자도 다르고 주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무너지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급락이 오면 손절하고 싶고 급등이 오면 더 욕심이 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끊어내는 도구가 바로 시간 기반 매매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핵심은 사실 3년이 아니라 3년 차에 벌어지는 폭발 구간을 수익으로 확정하는 매도 원칙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상승이 길어질 때 특히 2년차, 3년차에 수익이 가속될 확률이 커집니다. 왜냐면 실적과 유동성, 심리가 동시에 붙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불장 초입보다 불장 2년차에 더 미친 듯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TQQQ를 사람 인생 바꾸는 종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이 진짜 공포입니다. 레버리지의 지옥은 하락 그 자체보다 상승 후 조정입니다. 고점에서 한번 꺾이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동성으로 복리 구조가 망가집니다. 한번 크게 맞으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대부분 중간에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QLD, TQQQ에 적용할 수 있는 2풀3 하이브리드 시간 규칙. 첫째, 진입 조건을 가격이 아니라 연도로 잡습니다. 나스닥 100이 한 해를 하락으로 끝냈다. 그 다음에 1월에 진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월 초에 일괄로 끝내도 되지만 더 현실적인 건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몇 번으로 나눠서 진입하는 겁니다. 시간이 기준이니 분할도 시간으로 나눕니다. 둘째, 매도는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보유기간으로 잠금이다. 진입한 돈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한 덩어리는 2년 보유 후 절반 매도, 다른 덩어리는 3년 보유 후 전량 매도. 이게 왜 강력하냐면 2년차에 일단 수익을 확정했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 안도감이 있어야 남은 절반을 3년차 광기 구간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올인으로 가면 2년차부터 계속 흔들립니다. 지금 팔면 이익인데 더 갈 수도 있지. 이 생각이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점 전에 도망칩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규칙으로 박아둡니다. 여기서 진짜 차이가 납니다. 전략이란 잘 될 때의 계획이 아니라 망할 때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락이 2년 연속으로 나온다. 즉, 다음에도 반등이 안 나온다. 이때는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손절을 기본값으로 두지 마십시오. 대신 시계를 리셋합니다. 하락이 확정된 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 1월부터 다시 2년과 3년 카운팅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예비 탄약을 남겨두는 겁니다. 예비 탄약이 없으면 리셋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공포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상승 중인 2년차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상승이 계속될 거라 믿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때도 규칙은 동일합니다. 급락이 나온 해를 기준으로 연말 마감 후 다음 1월에 리셋, 그리고 기존 물량은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당한 뒤에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QLD나 TQQQ는 매년 하락 후 반등이 보장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일 뿐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구조적으로 경로 의존성이 있고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 효율이 깨집니다. 그리고 금리 환경과 유동성 환경이 바뀌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식이 쓸모있는 이유는 맞출 확률을 높이려는 예언이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에 맞는 현실적인 세부 룰을 하나 더 얹겠습니다. 첫째, 진입은 QQQ 기준으로 합니다. QLD와 TQQQ는 레버리지라서 그 자체 차트로 타이밍 잡으면 과장된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인 QQQ의 연간 마감이 하락이면 다음 1월에 진입.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바닥 맞추기 게임을 끊습니다. 둘째, 매도는 나스닥이 들썩일 때가 아니라 보유 기간이 끝났을 때로 합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못 팝니다. 뉴스가 매일 터지고 모두가 기술주 찬양할 때 오히려 팔아야 하는데 못 팝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매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셋째, 수익 실현한 돈의 목적지를 정합니다. 레버리지는 공격이고 현금 흐름 자산은 방어입니다. 수익 실현한 돈 중 일부를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기는 규칙을 두면 다음 하락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걸 안 하면 계속 올인만 하다가 언젠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넷째, 세금과 비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거래 비용, 스프레드, 그리고 세금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마찰이 큽니다. 그래서 잦은 매도는 복리를 깎습니다. 1년 단위로 자주 팔면 마음은 편하지만 복리 마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2년과 3년이 심리와 수학 사이의 타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QLD, TQQQ를 잡고 있는 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게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 기준으로 QQQ가 하락 마감했다. 둘째, 다음해 1월 QLD 또는 TQQQ를 시간 분할로 진입한다. 셋째, 투자금은 두 통으로 나눈다. 넷째, 첫 통은 2년 보유 후 절반 매도, 매도 후 일부는 방어 자산 또는 현금으로 이동한다. 다섯째, 두 번째 통은 3년 보유 후 전량 매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방어로 이동한다. 여섯째, 예상과 다르게 추가 하락이 오면 손절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하락 마감이 확정된 연말 이후 다음 1월에 카운팅을 리셋한다. 일곱째, 추가 하락에 대응할 예비자금 비율을 반드시 남긴다. 이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한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비자금을 남기는 것. 사람은 불장에서는 더 사고 싶고 폭락장에서는 겁나서 못 삽니다. 그래서 예비자금은 의지로 남기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떠올릴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락 마감 여부를 기다리면 이미 반등이 시작된 뒤가 아닌가? 맞습니다. 바닥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 바닥 맞추기는 독입니다. 바닥을 맞추려다 추가 하락 한 번에 멘탈이 터져서 포기합니다. 바닥을 조금 놓치더라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2년차의 절반을 팔면 더 오르는 구간에서 수익을 덜 먹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3년차까지 가져갑니다. 2년차 매도는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가 있어야 3년차 광기 구간을 버팁니다. 3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락이 오나?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믿으면 망합니다. 다만 레버리지의 특성상 상승이 길어질수록 과열과 조정이 뒤따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4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익을 확정하는 룰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하락 마감한 해 다음 1월만 기다리면 되나? 이것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 줄짜리 규칙이 대다수 개인 투자자를 파멸시키는 최악의 습관을 끊어줍니다. 고점에서 흥분 매수,
바닥에서 공포 매도. 이 두 개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QLD와 TQQQ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미 손실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전략의 본질은 새로운 진입만이 아닙니다. 현재 보유 물량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3년의 시간을 쪼개서 출구를 설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 물량을 두 덩어리로 나누고 2년 뒤 목표 출구, 3년 뒤 목표 출구를 달력에 박아두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흔들려도 판단을 매일 새로 하지 않게 됩니다. 판단을 매일 새로 하면 감정이 매일 새로 흔들립니다. 정리합니다. 1000만 원이 44억이 되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숫자에 홀려서 아무 규칙 없이 레버리지를 쥐는 겁니다.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응을 미리 정해둔 사람입니다. QLD와 TQQQ도 똑같습니다. 언제 살지, 언제 팔지, 그리고 망할 때 어떻게 할지 이 세 가지를 달력으로 고정하면 공격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